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거절을 당했고, 다음으로 갈 수 있었던 옵션이 이제 저축은행 1,500만 원을 빌려주는데 금리가 22%였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중금리 서비스가 없는지. 네, 안녕하세요. 국내 P2P 금융 개인신용대출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랜딧의 대표이사 김성준입니다. 랜딧은 흔히 말하는 P2P 금융 회사인데요. 이제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금융보다 운영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고요. 이렇게 절감된 비용이 대출자한테는 낮은 금리로 투자자한테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온라인에서 이 대출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양한 신용평가에 대한 분석 정보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래서 이 플랫폼의 본질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투자자가 오건 동일한 정보를 보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에 대해서 약 250가지 정도 데이터들을 개인의 동의 하에 신용평가사에서 받아오게 되고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적정 수준의 금리가 지금 몇 %다라는 걸 산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기술 혁신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P2P 회사가 약 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 신용대출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국내 개인 신용대출 시장만 하더라도 약 27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굉장히 많은 금융사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들 금융사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고도화하고 잘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고 판단을 하고 개인 신용대출에만 집중을 하면서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하고 분산투자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이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에 대한 평가를 아주 잘 해야 하는 게 첫째고요. 아주 잘 하더라도 분산 투자가 충분히 돼야 리스크가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현재 시점의 신용 등급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12개월 동안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은 현재 등급이 같더라도 미래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적정금리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그 적정금리로 산출된 대출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분산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단순히 이제 많이 분산을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분산 투자의 진정한 정의는 많이 분산할 때 이 분산된 투자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없어야 돼요. 개인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개인마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직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분산을 했을 때는 서로 상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오히려 지금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어디를 조이고 어디를 풀어야 될지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처럼 많이 왜곡되어 있을 때 이게 바로 잡으려면 결국은 어디를 조여야 이 시장의 본질에, 이 새로운 산업의 본질에 맞는지를 잘 인지하고, 미국이나 영국 케이스를 보면 P2P 금융이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P2P가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5% 이상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시장 전체 시장 중에서 신용대출 중 5%가 P2P에 의해서 취급이 되면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이자 금액이 1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공적 자금의 투입 없이도 기술의 발전으로 민간에서 1조 원 이상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거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P2P 금융이 가계부채 개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